자, 3교시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번 시간에는요, 아까 말씀드린 위치 센서들, 위치 관련 센서들입니다. 센서들 중에서 이제 추가적인 센서들이요, 방위각 센서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위각은 뭐 동서남북을 나타내는 것이죠. 동서남북을 나타내는데 단순히 동서남북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휴대폰의 기울기 정도까지도 같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가로 세로의 기울기 값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타 관련 센서들은 위치 정보하고 연관된 센서 정보를 응용하는 기술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 거고요. 그러한 센서들은 방위각 센서, 자기장 센서, 그리고 근접 센서,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게 방위각 센서에서는 방위각과 가로, 세로, 경사각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장은 XYZ에 해당되는 자기장 값을 얻어낼 수 있을 때 사용하는 센서를 말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근접 센서는 휴대폰 전면부에 있죠. 사용자가 화면 쪽으로 접근을 했을 때 근접된 상태를 확인하는 센서를 말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센서가 있는데 제가 이 자료에다가 사용을 하지 않고요.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른 자료를 한번, 그림이 있는 자료를 한번 활용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요. 자, 센서의 위치 값을 읽어오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서 지금 보면은 방위각, 자기장, 근접 센서에 관련된 기능을, 정보를 얻어오는 그런 예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새로 하나 만드시고 진행을 하시는데 각각의 센서에 대한 값들을 출력을 하도록 하고 매니페스트, 허가권 지정을 하셔야겠죠. 뭐 이거 앞쪽에 있는 텍스트 레이아웃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빼놓고 설명을 좀 하도록 할 거고요. 지정할 수 있을 테니까요. 자, 이렇게 센서, 방위각 센서, 자기장 센서, 근접 센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이제 여기서 문자열을 좀 지정을 한 거고요. 자, XML 파일 안에 이렇게 구성을 하는 거죠. 방위각 관련된 정보들, 각각의 값들 세 가지를 화면에 출력하는 형태의 위젯을 배치시키고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필요한 것도 위젯 결합을 해주게 되고요. 그렇죠. 텍스트 뷰 하는 부분 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실제 이제 XYZ 값을 출력하기 위해서 여기는 자기장 센서에 해당되는 값을 출력하기 위한 공간을 만든 것이고요. 여기는 근접 센서, 프록시미티에 해당되는 근접 센서 값을 출력하기 위한 위젯 결합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이제 장치에서 아까 우리는 이제 필요한 위치에 해당되는 서비스, 로케이션 서비스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얻어올 때 이제 로케이션 매니저를 이용을 했는데, 요번에는 센서 매니저를 사용을 한 겁니다. 센서 매니저 클래스의 SM을 만들고, 그리고 센서 매니저로 캐스팅을 해주고요. get 시스템 서비스, 그리고 센서 서비스를 이용해서 얻어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니까 센서에서 오리엔테이션 방향에 관련된 것이죠. get default sensor 방향에 관련된 것, 방위각에 관련된 것은 type orientation을 이용을 할 것이다, 센서에서. 그리고 magnetic 자기장 센서는 type magnetic field를 쓸 것이다. 그리고 proximity 이제 근접에 대한 것은 proximity 타입을 사용을 하겠다라고 지정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것들은 전부 다 리준 부분에서 처리를 해야겠죠. 자, 리스너를 등록을 해주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레지스터 리스너라는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요. 레지스터 리스너를 통해 가지고 이제
방향, 마그네틱, 자기장, 그리고 여기 근접 센서에 해당되는 것을 리스닝을 하기 위한 리스너를 등록을 해 줍니다. 이해되시죠? 이때 센서 오리엔테이션 값 집어넣어 줘야 되고요. 액티비티 정보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센서 매니저에서 센서 딜레이 지연 시간은 노멀로 처리하는, 즉 복귀할 때 호출되는 자동되는 코드를 넣어 놓은 거죠. 각각에 대해서 노멀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on pause가 됐을 때 사용자가 실제로 값을 더 이상 수신하지 않을 때는 액티비티 생명 중에서 on pause 영역에서 unregister listener를 이용을 해가지고 등록을 하면은 이제 더 이상 수신을 하지 않는 상태가 되겠죠. 자, 그리고 등록된 센서의 정확도가 변화되었을 때 on accuracy changed 라는 메소드를 오버라이딩을 해가지고 센서의 정확도가 변화될 때 자동 호출되도록 하는 함수를 구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안에 또 하나 on sensor changed라는 거, 아까 우리 오버라이딩 했던 부분이죠. 이 부분을 오버라이딩을 해서 각각의 방위각에서 밸류에 넘어오는 게 보면은 이벤트의 밸류 0번, 1번, 2번에 있는 값이 방위각, 세로 방향, 가로 방향의 각각의 경사 각도, 폰의 경사 각도를 나타나게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에 있는 것은 타임 마그네틱일 때의 밸류 값을 확인하는 것이죠. 마지막에 있는 것은 근접 센서의 밸류 값. 근접 센서가 취급하는 값은 하나이기 때문에 0번지의 값을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글씨를 바로 셋 텍스트를 이용해 가지고 설정을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센서 체인지, 센서의 변화를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를 그렇게 실행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각각의 센서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이것뿐만 아니고요. 예, 센서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값을 지정을 하기 위해서 자, get default sensor라는 함수를 그냥 쓰시지 마시고요. 디벨로퍼 사이트를 계속 이제는 좀 활용을 하자라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디벨로퍼 사이트를 잠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이 많이 마르네요. 자, 물 좀 마시고. 디벨로퍼 안드로이드.com 이 사이트에 가셔서요. 여기서 우리가 취급할 수 있는 것은 get default sensor에 대한 것을 한번, 즉 센서 매니저 영역에서 참조를 하셔가지고 센서 매니저가 취급할 수 있는 것들을 쭉 훑어보시고 가급적이면 여기를 많이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컨텐츠에 관련된 부분들이 아래쪽에 쭉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이 변화가, 즉 안드로이드 버전 업데이트에 따른 변화가 이 부분에서 설명이 충분히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데이터들을 확인을 하시면서 사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려는 것들을 진행을 해보게 되면 요건 직접 해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한번 해보시고요. 자, 여기서도 이제 뭐 각각에 대한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설명을 해주고 있죠. 뭐 필요하다면 한국어로 번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사용을 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테니까 좀 처리를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이 부분은 저하고 직접 실습을 해보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생기겠죠. 자, 이런 부분들을 지정을 하시고 어떻게 쓰는 것인지 한번 확인하시는데,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요. 자, 이런 겁니다. 방위각은 폰의 좌우로 흔들었을 때 이 위치,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위치를 방위각이라고 하고요. 이때 또 XYZ 값이 나오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 폰을 위로 기울이면 상부로 들었을 때 기울이는 거, 아래로 내렸을 때 기울기, 또는 이 폰에 해당되는 것이 좌우로 비틀렸을 때의 기울기에 해당되는 값을 롤이라고 하고요. 위에 올리고 내리고를 피치, 그리고 좌우로 폰의 방향이 바뀌었을 땐 방위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것을 잘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요. 이 정보들은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고 해당되는 정보를 가지고 기반으로 해서 추가적인 코드를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PPT도 하나 올려드릴 건데요. 이건 다른 교재에 있는 PPT입니다. 그래서 나름 잘 되어 있는 PPT 부분이라서 요걸 올릴 텐데요. 요것도 한번 해보면 재밌겠죠. 근접 센서를 이용한 이미지 떨림, 쉐이킹을 하는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 갔을 때 이 안에 있는 이미지가 부르르 하고 떨게 되는, 진동하게 되는 형태를 나타내는 프로젝트가 여기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참고 삼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센서 데이터들을 이용하는 것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센서는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한 센서를 설명을 좀 앞으로 진행을 하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또 다른 PPT를 열어보면 모션 센서에 대한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센서의 종류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샘플들을 한번 좀 볼 거고요. 뭐 중력 센서, 가속도 센서, 이건 이제 우리 만보계라든지 이런 거에 많이 활용할 수 있겠죠. 이제 이런 센서들도 우리가 학습을 좀 하게 될 거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환경 센서에 대한 것을 확인을 해 볼 겁니다. 그래서 환경 센서는 주로 이제 빛이 있거나 압력이 있거나 할 때 그것을 체크할 수 있는 센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압력 센서, 조도 센서에 해당되는 거. 우리는 밝은 곳에 가면은 폰이 어두워지면 안 보이니까 더 환하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조도 센서의 값을 이용해 가지고 사용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는 폰에 압력이 가해졌을 때 그 압력이 얼마큼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센서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지금 다 설명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각각 하나씩 한번 좀 살펴보는 거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 뒤에 가면 이건 센서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장치라고 보시는 게 좋겠죠. 우리 수업 내용으로 잡고 있는 NFC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NFC로 다음 시간을 자리하지 않고요. 오늘 설명드린 것 중에 위치 정보를 이용하는 로케이션 센서를 이용을 했으니까, 로케이션 매니저의 로케이션 리스너를 이용을 했으니까 이거와 연관되어서 지도 데이터에서는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그 중에서도 지도 중에서도 구글 지도를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T맵, 국내에서 많이 활용되는 것이죠. T맵 센서를 이용하는 방법을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순수 안드로이드 API를 쓰는 게 아니고 외부 API를 쓸 때는 어떻게 코드를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도 따로 또 같이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센서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게 될 텐데요. 관련된 자료들은 제가 또 향후에 필요한 부분을 발췌를 해서 좀 이제 PPT 만들고 해서 처리를 할 텐데요. 자, 마지막으로 과제를 하나 좀 드려야겠죠. 과제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복습 과제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방금 마지막 PPT 보여드렸던 것 중에서 이제 우리가 방위각에 대한 센서를 설명을 좀 드렸는데 직접 한번 구현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방위각 센서 정보를 출력하는 앱 예제를 한번 구현해봐라 라는 게 주제입니다. 거기서 방위각 값을, 동서남북 값을 표시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세로 방향 기울기, 피치하고 롤을 말하죠. 가로 방향 기울기에 대한 정보를 출력을 하는, 이 순수 값들을 출력하시면 좋겠습니다. 순수 값들을 출력을 해서 화면에 나타내는 형태의 과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설명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부분을
과제로 진행을 하시도록 하고요. 제출 방법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여지껏 했던 것처럼 이 CTL 사이트에다 제출하게 되는데, 자바 파일, XML 파일, 매니페스트 파일까지를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건드리지 않아도 될 수도 있어요. 자, 이 부분들 잘 확인하시고, 실행 화면도 캡처를 하셔가지고 위에 있는 파일들하고 같이 하나의 압축 파일로 제출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나요? 하나의 압축 파일로 제출을 하는데, 그 압축 파일을 할 때는 반드시 zip 파일로요. zip 파일로 제출을 하시도록 하고, 다른 파일, 아레알 파일 자꾸 보내시는데 이제 안 받습니다. zip 파일로 규정했습니다. 반 언더바 학번 언더바 이름 형태로 과제를 압축을 하셔서 제출하시고, 중요한 것 또 하나, 제출 일자, 제출 시간 정확하게 엄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을 그날 저녁까지 이렇게 안 해놓고요, 그날 수업 시작 전까지로 지정을 많이 해 놓습니다. 원래 우리 수업 시간에도 과제는 해당되는 시간 전까지 제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죠. 그렇처럼 그거와 같이 이제 과제 제출 시간을 엄수해서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면요. 과제 제출란에 제출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출을 하시고 나서 제출이 됐는지 확인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안 하시고 제출한 거로 인식을 하고 지나갔다가 나중에 보면 과제 제출이 안 돼 있는 상황이 보이는데요. 과제는 학교 규정상 지금 현재로서는 수업을 진행하고 25분, 뭐 제 수업은 25분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25분을 수업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여러분들이 25분 동안 실습을 하는 시간이라고 둬서 제가 드리는 과제가 그 실습에 해당되는 시간을 채우는 거다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제가 제출이 되지 않으면 해당되는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다가 됩니다. 즉 출석이 인정이 안 될 수 있다라는 거 꼭 유념하시고요. 그거 없으시면 제가 출석으로 다시 유체크 사이트에 이동을 해서 정리를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게 제가 정한 규칙이 아니고 학교에서 정한 규칙이기 때문에 다른 교수님들도 다 동일하게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좀 신경 쓰셔서 여러분들이 제 시간에 제출하고 그때 제출을 못하면 과제를 이메일로 보낸다? 그게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과제는 출석 인정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꼭 반드시 제 시간에 엄수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요번 주차에 6주차에 해당되는 수업이 끝이 났는데,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오프라인 수업을 진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학교에서. 그래서 오프라인 수업이 진행이 되면은 이제 다들 건강관리도 좀 하고 학교에 오시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했던 것들 중에서 질문사항, 의문사항 잘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기지 마시고 정리를 하셔가지고 얼굴 볼 때 질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버전 업데이트도 좀 신경을 쓰셔서 전체적으로 업데이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시스템에도 전체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최신 안드로이드 버전을 이용을 하시는 게 기본 원칙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하고, 지금 개발자 노트들을 잘 관리하고 계신가요? 제가 교재를 따로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교재 한 군데서 자료를 발췌해서 수업을 진행하면은 좀 다양하고 재밌는 내용들을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저기 개발자 사이트, 그리고 제가 기존에 해놨던 소스 코드들, 그리고 샘플들을 응용을 해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교재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수업하는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하시고 그걸 잘 가지고 계셔야지 시험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잊지 마시고 개발자 노트 정리하시면서 관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마지막 과제 제 시간 제출 바라고요.
이제 한 주 정도만 더 진행을 하면 7주차 정도만 하면 오프라인 수업을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데 뭐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오프라인 수업에서 보는 게 더 이해도가 빠르긴 하니까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6주차 수업 위치 기반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